안녕하세요. 드론과 영상 편집의 이종훈입니다. 이번 3주차 교육은요, 카메라 기초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카메라는 하나만 알면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뭐 몇십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가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리를 이번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종을 하나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그리고 여기 있는 캠코더, 그리고 여기 있는 드론, 그리고 현재 절 찍고 있는 DSLR까지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교육 받으시면 모든 카메라를 다 다루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녹화 방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카메라 킨 다음에는. 그 두 번째는 ISO 조정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조리개, 네 번째 셔터 스피드,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남으면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과 제가 아이패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격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식이 풀 HD, 20M, MP4 방식으로 녹화 방식이 설정되어 있고요. 현재 이 녹화 방식으로는 R27, 오른쪽 하단 보면 R27M 09S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시간 09초가 녹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포맷 지원하는 포맷이 AVC HD, MP4, MP4 LPCM, MO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VC HD하고 MP4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편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MOV 같은 경우는 맥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시면 편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VC HD에서 설정한 상태에서 동영상 화질을 보겠습니다. 보면 AVC HD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 59.9428M, 59.94I17M, 28.97P24M, 23.98P24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방송용 방식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60P, 30P, 24P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인터레이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방송을 송출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영화할 때 기준하고 좀 다르죠. 이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나 보면 인터레이스 방식이 있는 거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방송용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28M이 붙는 건 비트레이트고요.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고 용량도 커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4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촬영 포맷을 일단 바꾸고요. MP4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MP4로 들어가면 좀 더 다양하게 나오네요. MP4가 3840-216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앞에 있는 3840-2160은 해상도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100bps는 1초당 데이터 기록하는 그 양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용량은 커지고 화질은 좋아집니다. 29.97은 방송용 포맷이라고 그랬죠. 이걸 정확하게 나오면 1초에 30장의 사진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23.98이니까 1초에 24장의 사진이 찍힌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NTSC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유럽은 25P를 사용합니다. 유럽 방식 같은 경우나 뭐 중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30P를 사용하는데 좀 1초에 30장의 사진이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화면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화면은 대부분이 1초에 30장의 사진을 1초에 30장으로 녹화 방식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초에 24장은 뭐냐? 영화를
녹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잔상이 남고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부드러운 장면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920, 1080 있는데 이건 1초에 60장의 사진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스포츠 화면이라든지 물방울 튀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 경주 뭐 이런 거 할 때 1초에 60장의 사진 찍으니까 끊김없이 좀 더 부드럽게 촬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쭉 꾸준히 보면 해상도는 점점 줄어들죠. 옛날 1280, 720, 10mbps 같은 경우는 HD급이라고 해서 풀 HD는 아니고 HD급이라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640, 480 방식은 SD 방식이고요.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사용했죠. 마지막으로 MOV를 한번 보겠습니다. MOV로 봐서 하나하나 눌러봐 가지고 녹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OV로 했을 때 MOV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낮은 1920 영화 방식인 1920, 1080, 50M을 눌러봤을 때 전 단계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 AVCHD 찍었을 때 아까 12시간 정도 찍을 수가 있었죠. 근데 MOV로 촬영하니까 109, 1080, 24p 방식인데 2시간 35분밖에 못 찍어요. 그만큼 압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압축을 찍는다는 거죠. 그럼 무압축을 찍는다는 건 뭐 그때마다 좀 이제 이론적인 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화질이 좀 더 좋습니다. 무압축을 찍으면. 그래서 대신 이제 컴퓨터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프리미어에서 편집할 때 약간 버벅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녹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만큼 SD 카드를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전 단계로 들어가서요. 한번 최고 화질을 한번 찍으면 얼마 정도 찍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 GH4에는 64기가 SD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화질은 MOV 29.97, 3840, 2160, 100M으로 찍었을 때 녹화를 얼마 정도 할지 보겠습니다. 1시간 19분 정도 녹화할 수 있다고 오른쪽 하단에 나옵니다. 첫 번째 녹화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24p로 찍을 것이냐, 30p로 찍을 것이냐, 60p로 찍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4p는 언제 사용하냐면 좀 더 감성적이고 영화적인 느낌을 줄 때,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감성적인 브이로그 찍을 때 많이 찍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돋보이고 싶잖아요. 영화처럼 뭔가 이렇게 이뻐 보이고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24p로 많이 찍고요. 내가 정말 이건 리얼 다큐다, 뭐 이렇게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는 다큐 같은 경우는 30p로 많이 찍고, 60p 같은 경우는 고속 촬영할 때 많이 찍는 거죠. 이제 뭐 경주를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더 슬로우 장면을 걸 때, 좀 더 부드러운 장면을 찍을 때는 60p 같은 걸 촬영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SD, 풀 HD, 4K를 얘기하는 건데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그 보관하는 비용은 많이 듭니다. SD 카드도 많이 사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하드 용량도 커져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4K 편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풀 HD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면 대부분이 풀 HD 화질이죠. 그게 편집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집에서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상단에 UHD라고 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4K 촬영이 돼요. 물론 화질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화질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많아요. 뭐 렌즈의 크기라든지, 뭐 녹화 방식이라든지, 뭐 비트레이트라든지 이런 거 차차 설명을 할 텐데요. 4K를 촬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K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몇 분이나 집에 4K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에 상단에 UHD라고 떠 있는 것만 4K 화질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HD입니다. 저희 집이 채널이 뭐 한 200~30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UHD 콘텐츠를 송출하는 채널은 공중파 제외하고도 한 3개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4K를 촬영하더라도 방송에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유튜브에서 4K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들이 그 장비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구매해서 4K로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CF 같은 경우도 4K로 많이 찍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하면 그게 장기간이고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4K로 찍는다면 상당히 편집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시각 애니메이션 콘텐츠 할 거니까 웹툰도 만들 테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편집 프리미어 배울 때나 플래시 같은 것들 배울 때도 똑같이 여기에 대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송출할 때 극장에 틀거나 TV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세팅을 내가 24프레임을 할 건지 30프레임을 할 건지 60프레임을 할 건지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편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카메라를 켜고 결정해야 될 건 녹화 방식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립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자면 2.8에 2.8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60이고요. 이게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서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따로 설명하고 또 중간에 한번 변동을 줘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가 렌즈가 밝으면 밝을수록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이거 그래도 이 렌즈가 GH4에 이제 껴는 렌즈가 파나소닉 루믹스 12-35 렌즈인데요. 상당히 그래도 좋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2.8이면 그래도 좀 밝은 편이에요. 2.8 밝은 편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여주기 때문에 화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가 현재 F하고 SS가 있잖아요. F가 조리개고 SS가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는 두 개를 같이 조작을 해야 돼요. 사실 실제로.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노멀하게 이게 현재 FHD 이게 30p 정도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60분의 1초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 그리고 현재 조리개는 2.8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를 수치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약간 한 스탑씩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해가지고 밝아지게 해가지고 지금 점점 조리개 값이 수치가 올리니까 많이 조여주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5.6, 6.3, 7.1 쭉 올려볼게요. 22까지 가면 아예 닫아버리네요. 반대로 이번에는 조금씩 조리개를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0. 네, 그래 어둡네요. 18 어둡습니다. 16, 14, 13, 11. 예, 조금씩 제가 보입니다. 9.0, 8.0, 7.1, 6.3.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죠. 예. 그러면 적정 수치를 조리개 수치를 찾는 거예요. 예, 제가 일단은 3.5로 하겠습니다. 조리개 이렇게 개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조명으로 한 번씩 한 스탑씩 올리고 싶다. 조명으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제가 9.0이었을 때를 해가지고 8.0으로 가려면 9.0에서 8.0으로 갔을 때 형광등이 하나가 필요했다. 그러면 현재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필요해가지고 8.0을 맞춘 거예요. 이걸 제가 조리개를 조정하지 않고 그러면 8.0에서 7.1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에서 10개가 필요합니다. 곱하기 2가 아니에요. 무조건 배수입니다. 7.1에서 6.3을 가려면 100개가 필요하고요. 형광등이 6.3에 5.6 조리개를 개방을 했으면 1000개가 필요합니다.
5.6에서 5.0에 가려면 1000개에서 10,000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배가 필요한 겁니다. 조명하려면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조리개를 개방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둡다 그러면 조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관관계를 볼 때 조리개가 수치가 낮을수록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울수록 조리개가 수치가 높을수록 화면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셔터 스피드는 1초에 25번 셔터가 열리고 닫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초에 25번을 닫으면 당연히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많으니까 밝아지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치가 높을수록 이것도 마찬가지 400을 올릴수록 1초에 400번 셔터 스피드가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하니까 당연히 빛이 받아들이는 양이 적겠죠. 이 셔터 스피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대중적으로 할 때가 여러분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노멀하게 사용하는 건데 60분의 1초를 찍으면 비 오는 장면이 찍히지가 않아요. 비 오는 장면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 오는 장면을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올려야 되잖아요. 만일 5.6으로 조리개를 세팅을 해놓고 60분의 1초를 찍었는데 지금 화면이 좀 어둡게 나와. 비 오는 장면을 찍고 싶어. 그런데 셔터 스피드를 올렸더니 화면이 어둡잖아요. 비 오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더니. 스포츠나 축구 같은 경우나 야구 같은 경우가 비 오는 장면이 현장 생중계하는 생중계진이 비가 엄청나게 억수로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 올려야 되는데 화면이 어두워. 그러면 조리개를 개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2.8 이렇게 조리개를 개방을 해 주셔야지 비 오는 장면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 오는 장면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녹화 방식에 1초에 60장의 사진 기록하는 건 좀 더 사진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거고요. 이건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는 빛을 받아들이는 양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본인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적정값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촬영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편집할 때 밝기를 조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당연히 그때 그 조절한 화질이 떨어져요. 편집할 때 후반. 그러니까 찍을 때 촬영할 때 세팅을 정확히 하시고 촬영을 잘 하셔야지 후반 편집할 때 화질도 안 떨어지고 색 보정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인코딩 하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을 잘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건 셔터 스피드를 빨리 했을 때 비 오는 장면을 찍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을 했을 때 한번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들 뭐 신호등에서 이제 실현에 빠졌다거나 할 때 세상에 혼자 그 동떨어진 느낌 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몽환적이게 잔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도심 한가운데 뭐 종로나 강주 충청 한가운데 자기 혼자 세상에 홀려 남아있다는 느낌을 줄 때 이런 장면을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셔터 스피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내리고 그럼 좀 더 밝아지죠. 아까 60분의 1초가 너무 말이었는데 점점 좀 줄여보겠습니다. 너무 밝으니까 조리개는 더 밝게 하고 잠깐만요. 3.5 그래도 봤네? 너무 내가 많이 해서 그러면 한번 저 같이 저 도와주고 있는 김갑선 PD와 현우 PD가 한번 뒤에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리개 5.6이고요. 뒤에 누가 지나가네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더 노출 올려볼게요. 이래 사람이 좀 윤곽이 보이고 그러죠. 둘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동시에. 이렇게 하면 세상의 중심은 나다. 실현 받았다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잔상이 뒤에 나오면서 셔터 스피드를 활용한 촬영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동시에 같이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